자, 뽀빠, 나 심한 말 한 번만 할게. 이거, 이거. 죽여버린다, 진짜, 이거. 알겠어요? 이거 하면서 이거 지금 네 증명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 너 지금 증명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예외만 기억하라 그랬지. 맞아? 둘 다 음수잖아. 그럼 부호 바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계산.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예외 아니지?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부호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안에 거 계산하면 뭐야? 이거잖아. 얘는 예외지. 부호 바꿔. 이거잖아. 맞아? 안에 거 이렇게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9잖아.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잖아.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i 이런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실수부에서 허수부 빼달라 그랬으니까 실수부에서 허수부를 빼달래. 얼마야? 마이너스 5지. 이런 거 있잖아. 틀리잖아. 집에 가서 벽 보고 머리를 한 5대씩 박으면 돼. 시험날. 진짜야. 나 이거 뻥 아니고 진짜. 이런 거 틀리면 답이 없어 정말. 네가 여태까지 공부를 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알겠어? 어? 이따가 집 가는 길에 박아? 차에도 박고 해 뭐. 네 맛대로 그거 박을 거는. 어디에 박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4번까지 됐죠? 그 다음 5번부터 7번까지 중에 6번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5번 해야 될까 혹시? 안 해도 되지? 네, 7번, 6번, 7번 할게요. 자, 6번 볼게. 6번도 있잖아. 전형적인 항등식 문제니까 봐봐. 우리가 항등식 문제에서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들을 구하는 방식의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정개수 문제들이라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미정개수를 결정한다 해가지고 니네가 보통 배웠던 게 뭐 수치 대입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개수 비교를 하고 뭐 주접 떨잖아요. 그치? 근데 항등식에서 그냥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나 그냥 항등식은 뭐라고? 왼쪽과 오른쪽이 뭐한 식? 같은 식이야. 맞지? 그럼 잘 봐. 너 이거 수치 대입을 해서 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고 뭐 0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연립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한 친구도 있을 거야. 맞지? 잘 봐. 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궁금하잖아? 그 왼쪽과 오른쪽이 어차피 같은 식인데 얘 2차 식에만 볼게. 2차식. 차수만, 특정 차수만 비교하게. 얘 지금 2차식 개수가 얼마야? 2지. 자, 여기서 2차식 개수 얼마? 얘에서 2차식 개수 얼마? A. 여기서 얼마? B. 여기서 얼마?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차식의 개수네. 얼마야? 2지 그냥. 맞아? 이렇게 빠르게 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F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얘 그릴게.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4인 거 알죠? 1,0, 그 다음에 4,0.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지? 그 다음에 Y절편이 0,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 거야. 그런데 P라는 점이 A, B라는 점이 점 A에서 출발해서요. 이 곡선을 따라갖고 C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P, A, B가 여기 위를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냐면 3A 제곱 더하기 B의 3A 제곱 더하기 B의 2B구나. 2B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달래. 맞지? 그럼 내가 이 값을 K라고 할게. 그럼 나는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이런 상황에서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K라는 값이 있잖아. 요 식의 어떤 값인 건 알겠지. 이 식의 값인 건 알겠지.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여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 맞지? 그래서 뭐 할 거야? 미지수를 좀 줄이게. 그런데 A, B라는 게 항상 어디 위에 있냐면 이 곡선 위에 있잖아. 그럼 얘가 여기 위를 항상 있어야 되니까 B는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B가 이거잖아. 그치? 그럼 집어넣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3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8이라는 이 식의 값이 내가 원하는 K의 값이지. 그리고 나는 봐봐. 그럼 이 A에 대한 2차식이 있잖아. 5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8이라는 이런 2차식이 있지. 그치? 이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 됐네. 맞아? 그 봐봐. 이거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얘도 2차 함수인데 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얘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야? 1이지. A는 1이네. 그 다음에 A의 범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야, P가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여.
그러면 이 x좌표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4까지 아니야? 0부터 4지? 아, 그럼 요게 A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네, 이거. 그치? 맞아? 자, 이런 상황에서 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야 되잖아. 자, 봐봐. 0이면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1을 한 칸이라고 할게. 몇 칸? 한 칸 떨어져 있지. 이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4는 몇 칸? 3칸이니까 한창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겠지, 이렇게. 0부터 4까지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럼 최소가 어디야? 꼭지점이지. 최대는 얼마야? 4일 때잖아, 그치? 맞아? 0일 때, 1일 때 얘가 최소인데 1 대입해보면 얼마냐? 3. 4 대입해보면 얘는 80, 40, 48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최소는 3이고 최대는 48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값의 합은? 합 물어봤으니까 5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네. 사실 이것도 이차함수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안 한지 꽤 돼서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맞지?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9번, 11번, 12번 이렇게 봐줄 건데 혹시 안 되는 거 그거 말고. 자, 9번 보시면 x3승의 개수가 1인 3차당식이래요. 그러니까 p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준 게 인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랑 이렇게 줬습니다. 맞죠? 야, 그럼 나 지금 px를 결정하려고 치니까 일단 첫 번째 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야, 그치? 최고차항 개수는 별로 내가 알아볼 거 없고 3차니까 인수 몇 개 필요해? 완성하려면? 3개 필요하지, 인수. 그치?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떤 식인지만 알아내면 나 px 결정하고 끝이네. 이거 인수 줄 때 그냥 이렇게 0, 0, 0 줬으면 너무 땡큐한 상황이지. 왜? 근이 뭐였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1, 1, 3이잖아. 근데 이건 근이 아니지. 이 상태로는 근이 아니잖아. 그럼 봐봐. 얘는 얘랑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고 얘도 몇 배 차이 나? 2배. 얘도 몇 배 차이 나? 2배 차이 나지. 그럼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2x라는 이야기네. 2x. 그럼 여기 안에 정의역이 x만큼 들어갔으면 치역으로 얼마를 뱉어내는 거야? 2x를 뱉어내는 상황 아니야? 그럼 이런 식의 근이 뭐랑 뭐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 1, 3이었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치? 아, 그러면은 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따라서 px 마이너스 2x는 얘 몇 차식인데? 3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 1인 거 변함없지. 1이고 그 다음 얘가 근이 마이너스 1, 3이어야 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요 따위로 됐겠구나. 요렇게 해석이 되잖아, 지금. 맞지? 자,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p5가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상황 아니야? 맞아? 그럼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5 대입할게. 그럼 얼마야? p5 마이너스 10은 6, 4, 3, 5니까 2지. 이거잖아, 그지? 얼마야 이거? 12에 8에 48, 58. p5가 얼마다? 58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치? 맞습니까? 답 2번이죠. 봐봐. 내가 인수에 대한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나올 거야 했는데 이 문제는 겁나 쉬운 문제지. 주는 문제야, 거의. 그치? 결국에 막 니네가 스텝 1 문제나 뭐 뒤에 풀다 보면은 막 여기 차수 막 높아져갖고 차수 낮춘 다음에 막 주접 떨어야 되고 되게 많잖아. 그리고 막 얘랑 문자가 달라. 막 또 근각계수관계 이용해가지고 관계식 찾아내고 문자 한 문자로 통일하고 또 찾아내고 이런 거지. 그것이 어렵고 이런 건 쉽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그 밑줄 하나 칠래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K라고 한다. 밑줄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봤을 때 10으로 나눈 나머지 K? 그럼 K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해봐. 뭐야? 그렇지. 1의 자릿수지. 왜냐면 17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9. 111, 7, 1, 3을 10으로 나온 나머지 얼마야? 3. 그치? 그 다음에 뭐 앞에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이거 10으로 나온 나머지 얼마야? 5지. 아, 그럼 10으로 나온 나머지는 뭘 의미한다? 1의 자리를 의미하죠. 1의 자릿수. 맞아? 그러면 내가 요 K라는 건 뭐다? 요 놈의 1의 자릿수구나 이거지. 근데 1의 자릿수 내가 판단할 때 요 앞에 거에 지금 관심 있어 없어? 200. 관심이 없지. 얘는 1의 자릿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얘 1의 자릿수는 얘 1의 자릿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1의 자릿수 판단할 때도 뭐 하면 되는데 1만 계속 곱해 나가면 되잖아. 1의 자릿수만.
그러면 7, 처음에 7의 1승이 7이지. 7의 제곱의 1의 자릿수는 9. 7의 3승의 1의 자릿수는 3. 7의 4승의 1의 자릿수는 1. 그 다음에 1의 자릿수는 7. 그 다음에 9 뭐야? 반복되네? 7, 9, 3, 1. 맞아? 4개씩 반복되잖아. 주기가 4잖아. 그럼 2022라 그러면 4개로 묶였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2지. 그럼 얘 1의 자릿수는 얼마였겠어? 9였겠지. 아, 그럼 K가 얼마였다? 9네. 라고 찾아낸 거지. 그치? 맞아? 그 K가 9니까 그 상태에서 나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두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식을 얻어낸 거고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네. 자, 그럼 나한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 얼마야 했으니까 너 곱셈 공식 변형식 써 그냥 바로 구해내면 되지 그냥.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면 144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12번도 볼게요. 12번도 우리가 봤던 형태 중에서 너무 많이 봤는데 이거 쉽게 준 거 아니야. 얘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잖아. 근데 얘가 얼마야? 실수하면 마이너스 i지. 여기까지는 바로 오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보니까 z 플러스 2z 제곱 플러스 3z 3승 4z 4승 5z 5승 쭉 가서 99z 99승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요 값 구해달래. 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z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의 거듭 제곱꼴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4개씩 끊어서 계산해 봐야겠다. 이거 딱 보이지 않아? 일단? 그럼 4개씩 딱 끊어서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i고 얘는 i잖아. 그치? 그럼 뭐야? 2i지. 그 다음 실수부 얘네들인데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뭐야? 4지. 플러스 2잖아. 맞아? 그럼 4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2i 플러스 2인 것까지는 찾았지. 4개씩 끊어서 계산하면 2i 플러스 2잖아. 하나 더 해볼까? 여기 지금 다음에 4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5z 5승인데 얘는 5z 1승이랑 똑같지. z의 4승 1이니까. z의 4승 1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i의 4승에서 1. 맞아? 그럼 얘가 5z의 5승인데 이게 5z의 그냥 5z랑 같지. 그렇지? 그럼 뒤에 거 내가 계산 좀 하게. 이렇게 5z 6z 제곱 7z 3승 8z 4승 이랬을 거 아니야. 다음 4개도. 그럼 얘랑 얘가 지금 뭐야? 허수분데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플러스 7이니까 2i죠. 얘는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8이니까 2네. 그럼 2i 플러스 2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4개씩. 맞아? 그럼 나 얘 계산할 거야. 그럼 봐봐. 계산할 때 너가 지금 보니까 아 이거 4개씩 묶여야 되는데 해가지고 보니까 얘가 몇 개 있어?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어? 99개 있잖아. 뭔가 하나가 아쉽지, 하나가. 그럼 하나가 더 있다고 할게. 100, Z 100승 있었다고 할게. 그리고 없던 놈을 더해놨으니까 빼버린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잘 봐. 어이구. 어이씨.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세트가 몇 세트 있어? 25세트 있는 거지. 그러면 25 곱하기 2i 플러스 2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없던 놈을 그러니까 없던 놈을 더해놨으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z의 100승이라 그러면 1이지. 4의 배수니까. 1이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 계산해보면 50i 마이너스 50 이렇게 됐겠네. 그치?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 자, 보겠습니다. 15번 보면요. 이렇게 말 문제 해석하는 거랑 이런 문제가 어렵죠. 시험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딱 봤을 때 얘가 일반적인 풀이가 한눈에 떠오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네가 기존에 풀었던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닙니다. 딱 봐도. 맞지? 그럼 나한테 해석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잘 봐. 야, 개수가 유리수래? 이거 굳이 줄 이유는 뭐였을까? 켤레근 때문에 줬겠지. 맞지? 개수가 유리수일 때 나머지 한 근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한 근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2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야? 이런 켤레근이죠. 맞습니까? 개수가 실수라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유리수다, 실수다, 굳이 주는 거는 켤레근 의심해보라고. 여기까지 왔지? 자, 그리고 나서 fx는 저렇게 생겼고 gx는 2차 이상이고 소수인 자연수 b인데 나한테 구하고 싶은 거는 gx를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2차니까 이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mx 플러스 n 이렇게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오죠? 그 다음에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을 해달래. 그런데 봐봐. 가조건 보니까
쌤 fx는 0인데 얘가 다 개수가 유리수라면서요? 그러면 잘 봐. 한 근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가족권 해석해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2가 한 근이었다는 이야기지. 요게 근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얘가 fx에. 맞지? 그런데 fx는 개수가 다 유리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루트 b 마이너스 2 아니겠어? 이렇게? 켤레근? 그럼 fx의 두 근은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2랑 루트 b 마이너스 2네 이거지 지금.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럼 저기서 a가 얼마란 이야기야? 4네. 맞아?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4니까 그게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만데? 7이지. 계산 맞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b가 7이고 소수인 거 확인됐지? 여기까지 왔지?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보니까 야 얘가 있잖아. f 루트 b 마이너스 2가 얘 한 근이고 나한테 준 게 뭐냐면 루트 b 마이너스 2가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줬어. 그치? 그 이 식을 지금 보니까 내가 구하는 걸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니야? gx가 fx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이거 항등식이니까 x에다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가 내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f 루트 b 마이너스 2가 0인 거 알겠고 g 루트 b 마이너스 2가 1 플러스 루트 7인 거 알겠어. 맞지? 그러면 내가 이 x에다가 뭘 대입해 봐야겠다? 얘를 대입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아? 근데 얘가 지금 루트 7 마이너스 2잖아. 그치? b가 7이어서 루트 7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집어넣어 볼게. 잘 봐. 자, 루트 7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한번 적어줄게. 자, 이렇게 되고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봐봐. 얘가 얼마야? 1 플러스 루트 7이라면 나 조건에서. 그 다음 얘는 근이었지. 근이었으니까 얘가 얼마야? 0이지. 그 0이니까 쭉 0이지 여기는. 우변에 얘는 얼마야? 얘는 정리 좀 해보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n 플러스 m 루트 7이네. 이거 아니야? 야, 그럼 결국 이거지. 지금 얘가 1 플러스 루트 7이랑 n 마이너스 2m 플러스 n 루트 7이랑 뭐 한다? 같다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얘랑 같아야 돼. 그리고 m과 n은 여기서 네 이렇게 놓을 때 여기 m과 n은 유리수지. 유리수. 별말 없을 때 유리수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럼 뭐야? m은 얼마? 1. m이 1이면은 n은 얼마? 2네. 3이지. n은 3이고 m은 1이지. 맞아? 그 나머지가 뭐였던 거야? 나머지 어디 갔어? 여기. 얘잖아. 그럼 m은 1이고 n은 3이니까 x 플러스 3이 얘의 나머지였던 거네. 맞아?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였다? x 플러스 3이었구나 이거잖아 지금. 해석됐니? 오케이? 됐죠? 16번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16번 틀린 사람.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긴? 야, 내가 켤레근이 2차식에서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켤레근이 2차 방정식에서만 성립한다고 그랬어? 아니면 내가 뭐라 그랬어? 켤레근의 성질이 2차 이상의 방정식이면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맞나 안 맞나 봐봐. 자, 내가 너한테 n차 방정식에 허근의 개수는 짝수계다. 이때 n이 2 이상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개수가 다 실수일 때. 개수가 다 실수일 때. 왜 맞아? 반드시 얘랑 짝꿍이 있거든. 얘. 두 개씩 짝지어야 되잖아. 두 개가 한 세트니까 얘는 2의 배수지. 짝수죠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켤레근의 성질은 2차에서 뿐만이 아니라 3차, 4차, 5차, 6차, 2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에서는 다 성립한다고. 알겠어요? 2차에서만 배우니까 니네가 2차에서만 성립하는 줄 아는데 다 된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어떻냐면 얘 지금 한근이 뭐라고 줬냐? 1 플러스 i라고 줬지.
맞아? 그리고 개수가 다 실수라고 줬으니까 나머지 한근은 자동으로 뭐야? 1-i지. 맞지? 그리고 나머지 한근이 뭔지 궁금한데 t야. 그래서 내가 뭘 알아? 곱을 안 해.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이 얼마야? 얘 지금 2. t니까 2t지. 근데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얘는 얼마야? 2지. 그럼 t가 얼마? 1이잖아. 아, 그럼 한근이 1이네, 나머지 한근이. 그러면 잘 봐. 1이니까 이제 얘를 내가 작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도 되는데 또 근각에서 관계 까먹은 저기 윤호가 있지. 저 새끼들. 눈이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4차까지 볼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근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지.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마뿔마 이거지, 그치? 얘도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지. 그리고 마뿔 계속 반복된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근이 3개인데 3개짜리는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 해가지고 2였구나 라고 이해가 된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이거 1개짜리 볼게. 1개짜리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얼마야? 3이죠? 이 3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a랑 같지, 그치? 두 번째, 2개씩 곱해 나갈게. 자, 2개 곱하면 2. 이렇게 2개 곱하면 1 플러스 i. 이렇게 2개 곱하면 1 마이너스 i여가지고 다 더하면 얼마야? 4지, 4. 그럼 이게 b지, b. 맞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4였네, 이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제곱해서 더해주면 얼마?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래도 주는 문제. 그 다음 17번 틀렸지? 그 다음에 18번은 혹시 틀린 사람 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소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얘가 한 근이 이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z랍니다. 맞지? 그 상태를 보니까 얘가 지금 다 실수지, 다 개수가. 나머지 한 근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쵸?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허근이잖아요. 그치? 나머지 한 근은 뭐였겠어? 실근이었을 겁니다. 3차식은. 맞아요? 왜냐면 허근은 반드시 짝수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런 상태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실근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내가 조리제법을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과정 있잖아요.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 허근은 내가 못 잡아내는데 뭐는 잡아낼 수 있어? 실근은 잡아낼 수 있지. 그래서 만만한 거 1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해봤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1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0이죠. 얘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여기 지울게. 얘가 x 플러스 1을 뭐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구나 이거지 지금. 나머지 내가 얘만 구해내면 되는데 얘는 뭔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잖아. 맞아? 그러면은 얘를 1차로 나눴을 때 몫이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야? 조리제법이지. 조리제법. 이거 인수분해 방식에서 세 번째잖아. 세 번째. 일반적인 방식. 얘는 2, 마이너스 4, 1, 7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6, 6, 7, 마이너스 7, 빵 요거잖아.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이거 x 플러스 1,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잘 봐. 그러면은 얘 두 근이 z랑 z 빠고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인 걸 찾은 거지 나. 실근은 마이너스 1인 걸 찾은 거잖아. 그럼 두 근이 이건데 얘는 누구의 근이야? 얘의 근이지. 요 2차식의 근일 거 아니야. 얘의 근이려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건 끝이고 얘의 근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2차식의 근을 보니까 얘 근의 공식 써볼게. 그럼 2분의 3 뿔마 루트 9에 14 빠지니까 5y 요거지. 나 이거 그냥 짝수 근의 공식 쓴 거야. 지금 헷갈리면 그냥 넌 그냥 근의 공식 써.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z가 플러스 루트 5y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y인지 이걸 판단해야겠어. 맞지? 자, 그런데 안 써먹을 조건인데 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z에서 켤레복소수를 뺐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2bi 아니야 이거? 2bi를 내가 i로 나눴어. 그럼 뭐야? 2b지. 2b가 양수라는 이야기는 얘가 너한테 주는 거는 얘 허수부가 뭐야? 0보다 커 이거지. 허수부가 0보다 커 얘기잖아 지금 나조건에서 주는 게. 그 허수부가 0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Z는 뭐였냐면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5y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실수부랑 허수부를 뭐 해달라고? 곱해달래? 곱해달래. 그럼 얼마야? 4분의 3 루트 5 이렇게 나온 거지. 얼마야? 4요. 얘가요. 문제상을 보니까 짝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이네요. 그치? 얘는요. 홀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입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내가 전체 개수의 합은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얼마 대입할래요? 전체 개수의 합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2의 6승은 A0, A1, A2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A5, A6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걸러내려고. 그래서 홀수 번째만 음수가 나오게끔 만들게. 그럼 요 x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골 만들어줘야 되지. 그 x에다 얼마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거 아니야. 그럼 좌변은 얼마? 0이죠.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해가지고 홀수 번째는 음수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두 개 더해서 좌변은 2의 6승이고 우변은 A0, A2, A4, A6이 뭐야? 두 개씩 있으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2의 5승이지. 맞아? 2의 5승이잖아. 그러면은 얘의 값이 얼마야? 얘가 지금 2의 5승인 거네. 맞지? 잘 봐. 얘 더하기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2의 6승이 나와야 되지. 그 얘는 2의 6승 마이너스 2의 5승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수법칙 이용해주면 2 곱하기 2의 6승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2의 5승이잖아요. 그 2의 5승이 두 개에서 한 개 빠진 거니까 얼마야 그냥? 2의 5승이지.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짝수 번째도 2의 5승, 홀수 번째 개수의 합도 2의 5승이지. 그거 계산해주면 되잖아. 이거 얼마야? PQ로 묶어버릴게.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잖아. 그럼 PQ는 얼마냐면 얘 곱하기 얘니까 2의 10승이고 그 다음에 P제곱도 2의 10승, Q제곱도 2의 10승이야. 그치? 근데 요거 계산해보면 2의 11승이지. 2의 10승 곱하기 2의 11승이니까 얼마? 2의 21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습니까? 네. 다음 19번 볼게요. 별표요 얘. 대부분의 2차 함수는 무조건 이거 내요. 무조건. 2차 함수 나오면. 이 성질 무조건 이용하는 문제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지운다 이거. 19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좀 골라달래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답니다. 2차 함수 fx가요. 그쵸? 그 가조건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fe가 0이래요. 그럼 x축과의 교점 중에 하나가 뭐였다? 2,0이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리고 자 봐봐. 나 조건을 해석을 해보니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이 y는 fx라는 2차 함수의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란 이야기야? 4였단 이야기지. 맞아? 그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 가지죠. 위로 볼록하면 최소값 가집니까? 안 가지죠.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얘 x좌표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였다는 이야기네. 그럼 축방 정식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x는 4였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치? 그 그래프를 한번 볼까? 얘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했을 거고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여기 x는 4 하고 2,0이 하나 있었잖아. 그치? 그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이게 얼마? 2,0이죠. 그 다음 얘는 대칭성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어때? 같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 6,0이지. 아니면 두 개 평균 내서 4라니까 두 개 합한 게 8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봐봐. fx라는 놈은 내가 최고 차이인 개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 A야.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2랑 4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작성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상태지 지금. 6이지. 이런 상태지. 맞아? 그치? 여기까지 왔어.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자 기억 봐봐. 기억 보니까 f6이 0이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너한테 지금 얘 함수값들의 대응관계 대소관계 물어봤는데 잘 봐. 3이 어딘가 뭐 한 이쯤 있을 거고 2분의 3이라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7이라 그러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2분의 3이랑 7이 대소관계가 비교가 안 돼. 맞지? 맞아? 2분의 3이 더 올라가 있는지 7이 더 올라가 있는지 일단 비교가 잘 안 되잖아. 근데 물론 할 수 있어. 왜냐면 잘 봐. 2분의 3이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지. 7은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지. 그 얘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7이 더 위로 올라와 있지 않겠어? 근데 얘가 너한테 바라는 풀이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뭐냐면 잘 봐. 너가
1차 함수는요, 이러면 그냥 계속 1차 함수, 증가함수지. 얘는요, 계속 감소함수지. 근데 이제 2차 함수 또는 곡선의 함수부터는 다 어떻냐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고. 얘는 축을 기준으로 바뀌지,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여기선 뭐야? 감소함수고 여기선 뭐야? 증가함수지. 맞아? 그럼 봐봐. 얘가 너한테 바라는 풀이는 F3이라 그러면요. F3이라 그러면 왼쪽에 있고 F2분의 3도 왼쪽에 있잖아. 그럼 봐봐. F3이라 그러면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진 놈이 있어. 어디야? 둘이 합해가지고 얼마가 나와야 돼? X좌표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평균 낸 게 4니까. 8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F3과 F5는 어때? 같이. 함수값이. 얘는 뭐야? F5지. 얘는요. 합해가지고 8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3이죠. F2분의 13이랑 같이. 맞아? 그럼 잘 봐. 얘네들 다 오른쪽으로 내가 보냈잖아.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보냈고 다 오른쪽으로 보냈지. 그럼 잘 봐.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봤을 때 이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러면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치역도 크겠네. 그럼 정의역 대소관계 봐봐. 5랑 2분의 13이랑 7이잖아. 그럼 순서가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니은 맞아 안 맞아? 맞네. 증가함수에서. 맞아? 이 대칭성은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고 너한테. 2차 함수에서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F1이 K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Fx는 KX의 두 근의 합구해달래. 야, F1이 K래. 그럼 집어넣을게 얼마야? 5A죠. 이게 F1인데 이게 K래. 그럼 최고차항 계수 준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 5분의 K란 이야기잖아. 그치? 아, A가 5분의 K네.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FX와 FX가 이건데 KX의 두 근의 합이래. 이거 차이함수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방정식 풀면 되죠. 그치? 그러면 K가 음수 0일 리는 없으니까 나누고요. 5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넘길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2는 0이네. 얘 두 근의 합은 얼마 나와? 13 나오죠? 디귿 맞아 안 맞아? 맞네. 그 디귿까지 맞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2차 함수 지금 들어가는 학교들 있죠? 대칭성 무조건입니다. 나 그거 스텝 1, 2에 되게 많이 넣어놨는데. 알았죠? 이거 무조건이야 이건. 봐봐요. X3승 마이너스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래. 맞지? 맞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고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허근은 켤레근이겠지. 오메가 바였을 거야.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얘 실근 뭐 가죠? 1가지지 하나. 1. 그럼 실근 하나가 1이었단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오죠? 자, 그리고 얘 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x-1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겠고 공식이잖아 이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1이 얘의 근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누구의 근이야? 얘의 근이지. 맞아? 그러면 이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지. 그치?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1 바로 보이죠? 그 다음 하나 또 애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얘의 근인데 얘의 근인 것도 맞지. 그래서 오메가 3승과 오메가 바의 3승은 얼마다? 1이지. 근데 얘가 중요하지. 주기가 얼마란 이야기야? 3이란 이야기지. 거기까지 왔죠? 맞지? 주기가 3이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 볼게. 얘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니 그랬으니까 여기서 맞아 안 맞아? 맞지? 기억 맞고요. 얘는요.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시면 1 빼기 2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야, 얘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오메가 플러스 1 있잖아요. 오메가 플러스 1. 얘가 얼마입니까? 이게 항이 두 개라 꼴보기 싫어갖고 항이 두 개잖아. 그치? 항을 좀 줄이려고.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치?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거지. 오메가 2n승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승은 2를 만족하는 값좀 그 개수가 몇 개야 이거지. 그치? 잘 봐. 이런 거 마이너스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2n이 뭐야? 짝수지. 그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했으니까 얘는 없어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결국에 너한테 물어본 거는 야 그러면 오메가 2n승 더하기 오메가 4n승은 2를 만족하는 n의 개수가 6개니? 20 이하의 n의 개수가 6개니?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얘 주기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n을 뭘로 분류할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분류해보는 게 맞겠지. 그럼 n이 1이야. n이 1이면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승인데 이게 오메가잖아. 그치? 그럼 이거 2냐? 절대 아니지. 아까 얼마 했었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이잖아. 안 되고. 자, n이 2야.
그 얘는 오메가 4승 플러스 오메가 8승인데 얘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도 아니지. n이 3이야? 얘는 뭐야? 오메가 6승이고 그 오메가 3승이고 오메가 12승이니까 오메가 3승이니까 얘는 얼마야? 2지. 아 그럼 n은 뭐 해야 된다? 3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지? 맞아? 3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3개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 3개 계속 반복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n은 3의 배수여야 되고 그럼 20 이하의 3의 배수가 몇 개야? 이거지. 그치? 20 이하의 3의 배수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그럼 디귿 맞아 안 맞아? 맞네. 됐어? 네. 21번 K의 범위는 이렇고 이런 상태. 자 이랬을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그럼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 최대값의 곱좀 구해달라고 그랬고요. K의 범위가 이렇답니다. 맞죠? 그럼 봐봐. 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 값이 얼마지 하고 봤더니 얘 두근이 이거라며.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2K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이용해 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K 제곱에서 빠지니까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6인가? 6이죠. 그치? 계산 맞지? 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봐봐. 나는 지금 요 놈의 뭘 구하고 있는 상황?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있지. 얘가 K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맞지? 그럼 K에 대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고요. 얘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K의 범위가 이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왼쪽으로 조금 3이면 아주 많이 이거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치? 최소값은 언제? 이때. 최대값은 언제? 이때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최소값이 얼마냐면 대입했을 때 5니까 2분의 11 이거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3 대입해보면 얼마냐면 18 12 30 이거네요. 그치?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해달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15 곱하기 11이니까 165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맞습니까? 예. 다음 마지막 22번 킬러인데 화장실 갔다 5분만 쉬었다 하지. 22번에서요.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성립할 때 gx를 x-4로 나온 나머지 구해달래요. 나한테 gx를 x-4로 나눠서 나머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g4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고요. 이건 결국에 뭐를 결정해달라는 이야기냐면 다항식을 결정해달라는 그 문제입니다. 다항식 결정해줘 이 얘기랑 똑같다고요. 이제 그거를 다항식을 결정하려면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나 조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단 가조건 먼저 볼게요. 가조건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fx 더하기 f4-x가 11을 만족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fx는요 x-1, x-2,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gx라고 할 거고요. g3이 13이래. 그럼 봐봐 여기다 3 대입해볼게. 항등식이니까 f3은 0 더하기 g3이잖아. 그치? F3이랑 G3이랑 같다는 이야기고 그게 1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봐봐. 나한테 내가 관심 있었던 게 뭐냐면 GX거든. 맞지? 근데 GX라는 놈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2차 이하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난 지금 G3이 13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식 하나는 알고 있네?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미지수 3개니까 2개 필요하지. 2개만 더 끄집어내면 되겠다 이거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잘 봐. fx에 대한 정보는 없어. 문제에서 몇 차인지도 없고 값에 대한 정보도 없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여기를 알 턱이 없지. 여기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x에다 얼마? 2. 그 다음 얼마? 3. 그러면 1이랑 2죠. 3은 있으니까. 그럼 G1이랑 G2를 구하는 게 내 그 다음 목표네. 맞지?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러면은 F3이랑 G3이니까 내가 F1 대입해 볼게. F1은 G1이고, 그치?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F2는 G2야. 내가 요 값들만 구해낼 수 있다면 끝나는 문제지. 아우셔. 그치? 끝나는 문제지. 그런데 봐봐. f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어디서? 가에서. 맞아?
근데 요거를 네가 해석하는 게 문제인데, 요걸 해석하는 게 선대칭이나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고 나면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점대칭이구나 하고 바로 보이거든. 근데 안 보이잖아 지금 너는 당장은. 한번 볼게.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 1 대입해 볼게. 1 대입해 보면 F1 더하기 F3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2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잘 봐. 내가 지금 F3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여기 얼마야? 13이지. 그러면은 얘가 13이니까 F1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이야기지. 아,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네 이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치?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뭐야? F2지. 거기다 2 대입해 볼게. 그럼 F2 더하기 F2는 얼마? 12지. 그 F2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6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가 6이네 이거지 지금. 맞아? 아, 그러면 G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얘가 GX니까 G1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고, G2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고 얘가 6이잖아. G3은 9A 더하기 3B 더하기 C고 얘가 13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 연립해주면 A, B, C 다 구한 거네. 두 개 연립할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 빼주면 3A 플러스 B가 7이고, 여기서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면 5A 플러스 B가 7이지. 미수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지금. 근데 A는 차이가 나는데 상수값이 차이가 안 나니까 A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0이지. B는 얼마? 7이네. C는 얼마? 마이너스 8이지. 그치? 얘가 7 마이너스 8인 거 맞죠? 그러면 따라서 GX가 뭐였던 거냐면 7X 마이너스 8이었던 거네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때 G4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G4는 얼마야? 20이지. 맞아? 지금 뭐 한 거냐면 나 철저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 물어보는 거. 그럼 내가 뭘 이용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지? 그 사고방식으로 흘러갔죠. 맞아? 그러니까 튀어나오잖아 그냥. 킬러 문제에는 불구하고. 맞지?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알아야 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함수 fx가 함수 f2m-x랑 항상 같대. 뭐? 저씨 뭐 하는 거야 저거. X가 아닙니다. 여기 X가 X. 다시. 대칭, 그렇지. 선대칭이지, 선대칭. 네. 얘가 x는 m에 대해서 봐봐. 요게 지금 두 개 평균 낸 게 얼마야? m이지, 항상. 두 개 합에 2m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m 대입해 볼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m. 얘는 m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m 플러스 x로 바꿀게. 이렇게 나오지.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m을 기준으로 조금 x만큼 올라간 값과 m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간 값의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같았을 거고 여기도 뭐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럼 얘네 들어나가다 보면 어떤 함수야?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얘는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인 함수구나. fx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 봐봐. 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 모든 x에 대해서 오케이? 그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지. 요거잖아. 그러면은 요 치역값들의 평균이 항상 얼마란 이야기야? 여기서 평균이 6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치역값들이 y는 6에 대해서 두 개 합해가지고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평균이 6이 나와야 되니까
6에 대한 y는 6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는 이야기지 이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거를 2m이라고 하면 n이라고 할게 n. 2n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두 개 평균 낸 게 n이니까 얘는 y는 n에 대한 fx가 y는 n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는 의미랑 똑같다고. 선대칭. 그지? 그거 잘 봐. 얘 봐봐. 얘랑 얘 평균 내봐. 얼마야? 2지. 정의역 평균 내면 x는 2잖아. 얘는 x는 2. 또 선대칭성 하나 갖고 있죠. 물론 이제 함수까지 갖다 놓으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또 두 개 함수값 평균 낸 게 얼마? 두 개 함수값 평균 낸 게 얼마? 6이지. 그럼 y는 6. 이거잖아. 그치? 얘는 x는 2와 y는 6에 대한 선대칭성을 갖고 있네. 그런데 얘에 대한 선대칭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그 대칭축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지. 얘는 뭐에 대한 점대칭이냐면 2,6에 대한 점대칭 도형 아니야? 그럼 잘 봐. 아까 내가 F3이 13인 거 알았지?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점대칭이란 거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나머지 하나가 이걸 fx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지? fx가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얼마야? 1만큼 빠졌을 때 7만큼 빠졌으니까 얘는 1,-1인 거지, 이렇게. 맞아? 아니면 두 개 평균, x좌표 평균 내봐 얼마? 2지. y좌표 평균 내봐 6이지. 그렇게 구한 거지, 지금. 맞니? 그럼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제 봐봐. 이렇게 해갖고 네가 찾아내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데 앞으로 너 이 표현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던지 이게 1번 아니면 이렇게 쓰거든. 보통 문제 제시되는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된단 말이야. 이러면 요거 m, n은 여기 m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m이죠. 그 다음에 치역값 평균 낸 게 n이지. 얘는 m, n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구나. 점대칭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네가 해석이 바로 끝나면 저런 거 가족권 보자마자 요 새끼 2,6에 대해서 점대칭 바로 바로 보인다고. 알겠지? 기억해놔 이거. 도형이 이동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니네 미분 들어가면 꽤 많이 나와 이 표현.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저기 맵 좀 펴봐봐. 맵.